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성 발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뇨발 환자분들도 내성 발톱 감염이 시작돼서 심한 감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당뇨발 환자분들이 이런 내성 발톱이 조금 심하게 진행되는, 이 변형이 심하게 진행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톱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톱이 많이 휘어지면서 발톱이 파고드는 걸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일 수 있지만 가볍게는 발톱을 잘못 자르거나 내지는 이렇게 변형된 발톱이 발톱 속으로, 팔 속으로 파고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내성 발톱이라고 합니다. 내성 발톱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치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성 발톱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내성 발톱 또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이 심한 정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발톱을 잘못 자른 정도의 내성 발톱은 뭐 테이핑이나 아니면 여기에 휴지나 뭐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정도로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심한 내성발톱 감염을 동반하거나 재발이 계속 반복되거나 변형이 심한 발톱인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내성발톱 모조근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는 보통 발에 이렇게 신경이 두 개가 지나가는데 이 신경들을 잘 마취를 해서 발톱 모조근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보통은 문제가 되는 발톱 부위를 이렇게 한 5mm 정도 일부분을 제거하고 발톱의 뿌리가 나오는 부분까지도 잘 제거가 돼야지 발톱에 문제가 되는 발톱이 나오지 않게 해줌으로 인해서 내성 발톱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내성 발톱 모조근치술의 개념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모식도들이 있고요. 음, 기본적인 개념은 문제가 되는 발톱 일부분을 제거한다. 이런 치료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발톱의 변형이 심하거나 아니면 염증이 좀 심하거나 발톱이 이렇게 일부분만 제거해서는 안 될 정도의 발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발톱들 때문에 발톱 제거술까지도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뽑아주세요, 발톱이 아예 안 나게 하고 싶어요 하는 수술은 어, 최근에는 잘 시행하지는 않지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톱을 아예 제거하는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고 이 발톱의 뿌리까지 제거한 부위에 살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꼬매주기 위해서 발가락 끝부분의 뼈를 조금 교정하면서 살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발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 모양도 조금 변형이 오고 보기도 조금 이상한 발가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심한 발톱이 재발되는 발톱이나 내지는 이런 혈액순환 부전이 동반된 발톱,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중에 내성 발톱이 아주 심하게 골수염까지 간 경우, 나이가 많으신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이 발가락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인 경우에 내성 발톱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발가락에 상처, 자그마한 상처 염증이 괴사가 진행이 돼 버리고 결국은 발가락을 제거하는, 잘라야 되는 이런 불상사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톱, 내성 발톱 감염, 특히 당뇨 환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성 발톱이 되는 이 발톱의 변형 정도나 원인을 봐서 혈액순환이 최대한 이 방해받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재발이 되는, 변형이 재발이 되는 원인들도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술을 하게 되는데요. 발톱을 교정하려는, 발톱의 변형을 교정을 해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 발톱 시술을 할 때 째는 이런 부위, 인시전 부위를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이 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발톱의 변형만을 교정해서 이 혈액순환이 안 좋은 발에 상처를 최대한 안 만들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2008년도에 개발된 이런 기구들인데요. 예전부터 이런 어떠한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발톱 변형을 교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고식적인 치료 방법들을 비롯해 가지고 발톱을 뽑는 치료 같은 것들이 70%의 재발률이 보고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면 당연히 발톱에 재발되는 발톱 염증이 재발되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발가락 모양의 형태의 변형이 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게 된 게 발톱에 휘어지는 발톱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발톱의 성장판 자체를 교정을 해주는 거죠. 이 뿌리부터, 발톱의 뿌리부터 교정을 해서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발톱이 이렇게 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장판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톱의 뿌리를 이 끝부분만 너무 많이 박리를 하면 발톱이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의 발톱 교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부분만 교정술을 하게 되고요. 이게 성장판 성형술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성장판 성형술을 하면서 이런 교정기구를 이용해서 발톱의 변형을 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발톱의 변형이 심한 경우에 이게 이제 일정하게 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발톱의 감염 증상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특히 발톱 무좀이 굉장히 심한 당뇨발 환자분들의 이런 변형된 발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혈액순환 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한 분들도 가급적이면 교정기만 걸어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조정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이 굉장히 미약하게 있는, 막 시작되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발톱을 특별히 건드리고 싶지 않을 때, 시술이나 이런 마취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심플 스틱 이지 이런 제품이나 매치 와이어, 발톱을 바깥에서 이렇게 교정하는, 와이어로 교정하는 이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오니코 클립,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교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의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분들이나 강한 교정력을 주면서 최대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정력이 좀 강력한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요런 기구들을 필요할 때는 이런 KD 같은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 성장판 성형술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좀 더 강한 교정력으로 발톱 변형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 발톱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순환 부전이 동반되어 있고 변형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치료가 힘든 분들은 일반적인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 후에 합병증 등의 위험성 또 재발의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당뇨발 센터를 방문해서 어떠한 치료 방법이 환자분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일지를 잘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